자녀가 소년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검색해보는 게 뭘까요? 아마 보호 처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법조문을 읽어봐도 사회봉사가 몇 호지, 소년원은 몇 호부터 가는 거지 헷갈리기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1호에서 5호까지의 처분에 대해서 적나라한 실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호 처분은 보호자 위탁입니다. 사안이 가볍고 부모님의 보호 능력이 좋을 때 내리는 처분이죠. 그런데 만약 부모님의 통제가 안 된다고 판단되면 위탁보호위원이 붙습니다. 보통 경찰관이나 전문가들이 지정되는데요. 이게 왜 무섭냐면요. 경찰관 위탁이 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에게 확인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2주에 한 번씩은 아이를 경찰서로 직접 불러서 생활 태도를 점검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이 6개월에서 1년 동안 지속되는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경찰관이 사사건건 감시하는 것이라 심리적인 압박감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위탁보호기관에도 보낼 수 있는데요. 보호자의 보호력이 굉장히 떨어지거나 집으로 돌아갈 곳이 없는 아이들 중 비행력이 굉장히 높은 경우에는 별도의 위탁보호기관에 보내기도 합니다. 다음은 2호 수강명령과 3호 사회봉사입니다. 2호 수강명령은 100시간의 범위 내에서 교육을 받는 건데 반드시 12세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만약 10세나 11세의 아이가 사고를 쳤다면 수강명령을 내리고 싶어도 법적으로 내릴 수 없습니다. 이 정도의 어린아이들은 대신 꿈키움센터 같은 곳에 가서 상담 조사를 받으며 교육을 대신하게 됩니다. 3호인 사회봉사는 더 엄격합니다.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내려집니다. 주로 80시간에서 120시간 정도 부과되는데요. 요양원 같은 곳에서 어르신들을 돕는 일을 합니다. 8시간씩 꽉꽉 채워서 성인들과 똑같이 일해야 하는데 혈기왕성한 아이들에게는 근로의 고통을 깨닫게 하는 꽤 무거운 처분입니다. 자, 이제 사회 내 처분 중 가장 강력한 4호와 5호 보호관찰입니다. 4호는 1년, 5호는 2년에서 최대 3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는 건데요. 재비행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보호관찰이 붙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비행소년들은 보호관찰을 오히려 소년원 입소보다 더 빡세다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왜 빡센지 실무적인 특별 준수사항들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재비행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면 특별 준수사항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야간 외출 제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집 밖으로 못 나가기 때문에 가출이나 추가 비행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GPS가 달린 시계를 착용하거나 정해진 시간에 지문 인식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 무단으로 외출하면 바로 보호관찰소로 신호가 가서 걸리게 됩니다. 둘째, 학교 출석과 휴대폰 점검입니다. 학교에 무조건 성실히 나가야 되고 매달 출결 사항을 제출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학교에 꾸준하게 출석하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학교 밖의 아이들보다 잘 관리될 수 있겠죠. 게임 중독이나 불량한 친구가 문제라면 보호관찰관이 아이의 휴대폰을 수시로 검사하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휴대폰의 각 어플의 사용 시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앱이나 프로그램이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신과 치료입니다. 비행소년의 60%에서 70%가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행소년에게 정신과 또는 심리치료센터의 상담 및 치료를 받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부모의 보호력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 부모의 보호력이 매우 낮다고 인정된다면 추후 말씀드리는 치료 처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1호부터 5호까지 소년 재판의 이른바 사회 내 처분에 대해 실무적인 관점에서 깊숙하게 알아봤습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소년 재판은 단순히 아이에게 벌을 주고 끝나는 자리가 아닙니다. 아이를 둘러싼 환경을 강제로라도 수정해서 다시는 범죄의 길로 빠지지 않게 관리하는 과정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결국 부모님의 보호력입니다. 판사님은 부모님이 얼마나 아이를 바꿀 의지가 있는지를 보고 처분의 수위를 결정합니다. 실제로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치료 계획이나 교육 방안을 제시하면
5호가 나올 사건이 1호로 내려가는 기적 같은 사례도 실무에서는 비일비재합니다. 저 같은 소년 사건 전문 변호사는 재판정에서 법리만을 따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이에게는 때로 따끔한 어른이자 선생님이 되고 부모님께는 막막한 재판 절차를 헤쳐나갈 전략가가 되어 처분을 낮추는 실질적인 길을 제시해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당장은 눈앞이 캄캄하시겠지만 전문가와 함께 정확히 대응한다면 아이에게 분명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가장 두려워하시는 6호 시설 위탁부터 마의 10호 소년원 송치까지 그 적나라한 실상과 대응 전략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변호사형 조효동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